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번째 시간으로 상향점과 하향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향점과 하향점이라는 말은 우리가 추가 합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시의 원서를 쓸 때, 특히 정시는 100% 안정 지원에만 원서를 쓰는 분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원서 지원은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둔 상향 지원. 지나치게 다 추가 합격을 기대하면서 상향 중심의 원서를 쓰는 거는 저는 그렇게 찬성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두면서 가나다 3개 중에서 나머지는 이제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질 텐데, 이 상향 지원이라는 점은 사실 자기 성적대보다 1점대 위나 2점대 위에 상향을 한다고 해서 꼭 100% 안정적이거나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수가 근접한 점수일수록 그 구간은 점수 계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대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므로 합격 가능성이 사실상 어렵다. 그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향이라는 것이 자연 추합의 구간이 있고 강제 추합의 구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원서를 쓸 때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둔 상향 지원을 하게 될 거고, 상향 지원을 할 때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향점과 하향점이라는 용어를 꼭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수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올해 수능이 어렵다는 이유는 올해 수능이 어려운 것보다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9월의 시험이 너무 낮았어요. 그렇죠? 낮다 보니까 9월 시험에 비해서 수능 시험이 어렵게 느껴졌고, 또 학생들이 실제 시험을 못 보다 보니까 수능 성적에 대해서 쉽게 수용을 못 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문 같은 데 방송에 보시면 올해부터 재수생이 꽤나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건 항상 해마다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올해 재수생이 얼마나 늘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수능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교차 지원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재수생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수능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무작정 나는 원서 지원 포기하고 재수해서 원하는 대학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것만큼의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지금 갈 수 있는 성적이 가천대 정도에 갈 실력이 나왔어. 나는 원래 서울대를 가고 싶었는데 가천대나 경기대 갈 성적이 나왔어. 그러면 일단은 가천대, 경기대 정도에다가 안정 지원하면서 상향 지원으로 그 인서울 구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잘 성공을 해서 국민대나 세종대나 광운대 합격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재수를 했었을 때 작년에는 가천대, 경기대 갈 성적이었지만 재수를 했더니 세종대, 국민대 갈 성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일단 대학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적극적인 상향 지원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능 성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원서 지원을 포기하시고 무작정 재수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원서를 써서 적정 지점에 또는 상향 지점에서 합격을 목적으로 삼으시면 돼요. 만약에 학생이 나는 무조건 재수할 거야 라고 하면, 그래 그럼 넌 재수해 라고 하고 부모님이 이번에 원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학생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번에 원서 지원이 의미 있는 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상향점과 하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모집 단위의 특징이 있어요. 내 성적이 397점이든 401점이든 350점이든 330점이든 모든 성적은 모집 단위의 3개의 구조 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3개 지점 안에서 인 구간에만 몰려있는 성적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 구간, 트랜스퍼 구간, 아웃 구간에 반드시 걸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나의 성적이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가장 하단에 속해져 있는 거죠.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경희대학교인데 경희대학교의 가장 아랫 구간에 속해져 있다. 그럼 이 아랫 구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 상향 유입 구간이라고 불러요. 물론 제가 부르는 말이지만 상향 유입 구간의 특징은 뭐냐면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죠.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구간은 가장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기도 하고 실제 점수 계산을 통해서 기대 욕구가 되게 강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구간은 많은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하는 구간이고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실제 예상값은 입시기간의 예상값보다 실제 점수가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 대부분의 구간들은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점수에 맞춰서 원서를 쓰면 대부분 안정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나와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이 바로 어디냐 하면 위험한 구간이 모든 모집 단위 내에서 가장 하위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실제 이 하위 구간의 원서를 쓸 때는 실제 입시기간에 예상하는 것보다 실제 낮은 성적대에서 원서를 쓰거나 좀 더 낮춰서 쓰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뭔가 빈틈을 찾아내야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 상향 유입 구간은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고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실제 예상 점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구간은 인문계와 자연계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대부분의 자연계는 대학을 선택해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 하위 구간의 학과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학과 선택으로 아래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계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간에 올라갔다 내려가요. 다시 말하면 자연계는 하위 구간에서도 충원율이 발생이 되지만 인문계는 사실상 하위 구간이 거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바로 트랜스퍼 구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체 모집 단위 내에서 중간 학과라고 할 수 있죠. 서울대학교를 원서를 쓰면 서울대학교 가장 높은 학과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다. 가장 낮은 학과가 예를 들어서 그 바이오 계통이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학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산업경영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학과들이 그 중간에 있는 학과라고 한다면 이 중간의 학과가 바로 트랜스퍼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 트랜스퍼는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하위 성적대에서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대부분 인 구간밖에 진입을 못해요. 그렇죠. 인 구간밖에. 그리고 이 구간이 트랜스퍼 구간까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하위 학과에서 상위 학과로 이동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대부분 여기에 원서를 쓰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가 국민대학교든 숭실대학교든 가천대든 경기대든 모든 대학에서 하위 구간은 제발 붙었으면 좋겠다. 제발. 붙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구간으로 들어가면 대학은 붙기는 붙는데 대학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학과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 붙이고 지르자. 붙이고 지르자의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트랜스퍼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트랜스퍼 구간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떨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집 단위 내에서 상향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구간으로 가면 실제 경쟁률이 하락하고 충원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 구간이죠. 모든 대학의 가장 꼭대기 구간이에요. 인천대학교 가장 꼭대기 구간, 서울대학교 가장 꼭대기, 연세대 고려대의 가장 꼭대기 구간으로 넘어가면 이 구간은 첫 번째는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없는 구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대학이 예를 들어서 상명대라고 예를 들어보자. 상명대학교 가장 낮은 학과에 붙은 학생이 상명대를 다닐까요? 가장 높은 학과에 붙은 학생이 상명대를 다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가장 낮은 학과인 구간에 붙은 학생이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왜? 이 학생은 여기에 붙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서울권 밑에 있는 대학에 붙을까 말까 한데 상명대를 붙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상명대 윗구간에 붙은 학생은 상위 대학의 원서를 썼다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위 구간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실제 여기를 붙으면 재수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은 아웃 구간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내 마음속에 100% 중에 거의 90이 이 대학이 없어. 마음은 어디 있어?
내가 가고 싶은 이쪽 대학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상향 의지가 매우 강해요. 그럼 이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원서 지원은 목표는 꼭 하나여야 돼. 목표는 하나.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목표가 하나가 정해져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상향일 거고, 그러면 나머지에서 반드시 안정 지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상향일 의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아웃 구간에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 100% 붙이는 전략을 짜려고 해요. 100% 붙이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점보다는 그거보다 바로 2번이나 3번 정도 구간 내에서 학과 선택을 통해서 100% 안정 지원하려고 하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인 구간, 트랜스퍼 구간, 아웃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상향을 하려고 해.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향이라고 하면은 내 표준 점수가 375점인데 상향이니까 385점의 원서를 써야지. 이것만 상향이고 375점에서 376점의 원서를 쓰는 거는 상향 아니고, 이거 아니거든요. 1점 상향도 상향이고 10점 상향도 상향이에요. 1점 상향이라고 해서 1점밖에 안 되니까 쉽게 붙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왜? 1점 상향은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점수 계산을 통해서 결국은 추합을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밀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기대 욕구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10점 상향은 나의 경쟁자들의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들만 만나지 않으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라는 게 점수가 가까우면 더 높고 점수가 멀면 뭐 안 되고 무작정 이렇게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가장 쉬운 거는 내 점수대에서 근접한 점수일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는 맞아요. 자, 그럼 내가 상향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의 상향은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대학교가 이 대학인데 이 대학의 모집단위 내에 나의 성적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 이 대학을 붙기는 정말 쉬워요. 왜? 이 대학의 성적 안에 있다면 첫 번째는 이 성적에서 인 구간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전략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적에서 트랜스퍼 구간 내에서 원서를 쓸 수 있는 전략도 가능하고, 이 구간 내에서 아웃 구간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전략도 가능해요. 모집 단위 내에 나의 성적이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핵심이다. 모집 단위라는 얘기는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대학이 세종대인데 세종대학교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 내에 내 성적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인이나 트랜스퍼나 아웃 구간 내에서 합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 내에 나의 성적이 들어가면 과연 내가 인 구간의 원서를 쓸까, 트랜스퍼의 구간을 쓸까, 아웃 구간의 원서를 쓸까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또 모집 단위 내에 내 성적이 들어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뭘 생각하냐면 학과 선택을 고민해요. 그래서 좋은 학과를 가려고 하죠. 여기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의 전략이 매우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내 성적이 모집 단위 밖에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밖에. 모집 단위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성적이 한 대학의 합격 가능성 성적에 벗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대학의 모집 단위의 가장 낮은 점수가 372점이야. 가장 높은 점수가 380점이야. 근데 내 성적이 374점에 있어. 그러면 정말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서의 고민은 374점으로 하위 구간의 원서를 쓸까? 트랜스퍼 구간의 원서를 쓸까? 그 다음에 아웃 구간의 원서를 쓸까를 고민하게 될 거고, 이렇게 고민하게 되어질 때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모집 단위 구조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 학과 선택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고민은 뭐냐면 내 성적이 모집 단위 밖에 있는 거죠. 이만큼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나는 과연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집 단위 밖에 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성적을 몇 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 성적이 만약에 367점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367점을 맞았는데 내가 367점으로 이 대학의 원서를 써야 돼. 그럼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되지? 현실적으로 367점인 학생이 원서를 써서 372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면 점수로 봤었을 때 약 5점 정도 차이 나니까, 물론 표점 5점은 엄청난 차이긴 하지만 5점 정도 차이 나니까 붙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여기다 380점에다 원서를 쓰면 몇 점 차이가 나는 거야? 무려 점수가 13점이 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능성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위 구간은 절대로 못 붙어. 절대로. 왜 못 붙냐면 이 372점과 367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점수 계산을 통해서 충원 합격을 기대하면서 대기자들이 엄청나게 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어디에 원서를 쓰냐면 여기에 원서를 써요. 380점대. 모집단위 밖에 나의 성적이 있는 경우 상향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뭘 보고 원서를 쓰냐면 무조건 충원율. 충원율이 높다라고 하는 걸 기대를 가지고 있죠. 이 구간으로 높이 원서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구간이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 충원율이 높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죠. 자, 이 구간의 충원율이 만약에 250%, 이 구간의 충원율이 50%라고 하면 상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 모집단위 밖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유일하게 기댈 게 뭐밖에 없냐면 충원율밖에 기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높으면 두 바퀴 반이 돌고 두 바퀴 반이 돌면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점수가 아래까지 하락하겠지라는 기대심들을 가지고 원서를 쓰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학과에 상위 점수대의 학생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과의 상위 점수대의 학생들이 빠져나갔다는 의미지 이게 점수가 아래까지 하락할 수는 없다. 왜 없냐 하면 이 구간에는 379점의 원서를 쓰는 학생은 379점만 쓰는 게 아니라 378점도 쓸 수 있고 377점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76점이 점수를 쓰기가 어렵고 가장 또 위험한 거는 내가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위험한 거,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나도 허수지만 허수 지원을 꺼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허수를 물리치는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367점인 학생이 380점 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하면 어떤 점수가 가장 위험하냐면 368점인 학생이 과연 어디에 원서를 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자, 정시에 원서 쓸 때는 꼭 명심하라는 게 이거 말씀을 드렸죠.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구간이 어딜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가만히 고민하다 보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몰려있는 지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원서를 쓸 때 378점인 학생이 380점이나 379점의 원서를 쓰면 가장 첫 번째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위 구간과 나의 성적 간의 틈이 많이 벌어지면 결국 이 하위 구간의 학생들 중에 일부는 1위로 원서를 쓰겠지만 일부는 점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학생은 가장 높은 충원율이 발생이 되는 지점에 원서를 쓸 거예요. 그럼 그 점수대가 368점인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를 쓰게 되고 이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나는 붙어 못 붙어? 못 붙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과 나의 성적에서의 점수 폭이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만큼 나보다 더 성적이 높은 허수들의 지원이 몰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지만 결국 점수 하락은 아래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서를 쓸 때 꼭 어디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항상 원서 지원에 있어서 정시 지원에서 가장 좋은 지점은 바로 트랜스퍼 지점이라고 말씀드려요. 트랜스퍼 지점이 가장 유리한 지점이고 인 구간은 어차피 하위 구간의 점수대에서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372점인 학과를 370점이나 369점에서 못 붙어. 왜? 어차피 372점의 구간은 다른 대학에서 여기가 가군이면 나군의 373, 372점인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나면 못 붙어요. 이 구간은. 그러면 결국은 내가 368점을 맞았다. 368점을 맞은 학생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은 여기. 377이나 378 지점을 원서를 써야 돼요. 이 지점이 바로 트랜스퍼 구간이고 트랜스퍼 구간 내에서 상향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저 구간이 왜 유리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생각을 해봅시다. 자, 373점의 원서를 쓰는 학생은 누가 원서를 쓸까?
첫 번째, 372점인 학생이 원서를 쓸 거고, 여기가 가군이라고 하면 나군에 있는 372점, 373점인 학생이 이렇게 원서를 쓰겠죠. 그러니까 368점인 학생이 373점의 원서를 써서 붙을 수 있는 확률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두 번째. 그럼 375점인 학과는 누가 원서를 쓸 수 있을까? 자, 375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은 373점에서 375의 원서를 쓰기가 불가능해요. 모집 단위 내에 상향은 불가능해요. 왜? 모집 단위 내에서 상향을 해서 만약에 여기서 불합격을 하면 이 학생은 대학이 추락을 하게 돼, 밑으로. 예를 들어서 건국대 내에서 상향을 쳐서 떨어지면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하위 대학에 붙어야 돼요. 서울과기대를 가든지 동국대를 가든지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 내에 나의 성적이 있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냐면 대학도 마음에 안 들고 학과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여기를 붙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서 적극적인 상향 의지를 가지고 상향을 하죠. 안정적으로 붙이고 상향으로 가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375점인 학생이 370점인 학과에 원서를 쓸 수 있어. 이런 게 문제죠. 이게 375점인 학생이 370점인 학과에 원서를 썼어. 만약에 근데 내가 자 봅시다. 제가 368점인데 나는 377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377점인 이 학과를 375점인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어. 그러면 난 붙어 못 붙어? 못 붙죠. 그쵸? 내가 368점인데 내가 377점인 학과에 원서를 써. 점수로 봤었을 때 9점 상향을 한 거야. 그런데 375점인 학생이 377점인 학과에 원서를 쓸 수 있다는 가정이 되면 저는 붙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향점이라는 거예요. 상향점. 내가 상향을 하고 내가 추가 합격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원한 학과가 상향점이 되면 안 돼요. 상향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375점인 학생이 377점인 학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쓰면 붙을 수도 있겠다. 여기에 쓰면 붙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뭔가 그러니까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기대가 높아야 돼요. 붙을 수 있다는 기대. 아래에서 위를 쳤었을 때 기대가 높을 수 있으면 뭐냐면 그게 바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기대가 높아? 전년도에 충원율이 되게 높았던 경우에요. 전년도에 충원율이 높아졌다든가 전년도에 점수가 낮아졌다든가 그렇죠? 또는 모집 인원이 꽤나 많다든가 아니면 학과 자체가 되게 좋은 학과야. 우리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향을 쳐도 학과를 되게 많이 봅니다. 그렇죠? 내가 점수를 실제 막 15점, 막 20점 상향을 쳐도 모든 학생들이 아무 데나 쓰지 않아요. 오히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상향을 칠 때는 불합격할 경우를 고려하는 거고 그랬을 때 나는 재수까지 생각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대학 그 학과를 쓸 바에는 저는 그냥 안 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상향을 칠 때 대학과 학과를 고르고 성적이 낮은 학생이라기보다 적정 지원을 하는 학생일수록 사실 대학과 학과 안 보고 붙이는 전략을 짜요. 상향 지원, 재수를 염두에 두는 학생들은 대학과 학과를 보고 그렇죠.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대학과 학과를 보지 않고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375점인 377점인 학과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본인의 성적이 2점이 낮지만 실제 원서를 썼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기대 심리가 높아야 돼요. 기대 심리가 높으려면 377점인 저 학과가 전년도보다 입시 결과가 많이 추락했거나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거나 전년도보다 충원율이 매우 높아졌거나 또는 모집 인원이 매우 많거나 또는 학과가 되게 좋은 학과이거나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를 써야 되냐면 378점이 아니라 378점인 학생이 377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는 하향점을 써야 돼요.
그쵸? 자, 얘기를 다시 이쪽으로 가면 상향점에 만약에 원서를 썼다. 이런데 내가 368점의 원서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378점에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378점인 학생이 빠져나가고 그 뒤에 375점인 학생들이 들어오는 꼴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 이 학과에 원서를 쓴 학생들의 허수 지원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성적이 안 되는데 상향을 친 학생들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지 않고 충원이 발생이 돼도 점수 하락폭이 높지가 않다. 당연히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점과 최저점의 간격이 매우 좁은 구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서를 쓰는 지점이 어디를 쓰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지점을 쓰는 거예요. 378점인 학생이 377점인 학과를 원서를 쓰는 지점을 원서를 쓴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학생들이 여기에 쓰는 목적은 뭐냐면 이 과가 마음에 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378점이 377점의 원서를 쓴다면 이 학생들은 이 학과가 마음에 들어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은 목적이 오로지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상위대학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무조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원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378점인 학생이 여기에 썼다. 그럼 이 학생은 붙겠죠. 377점인데 그걸 낮춰 썼으니까. 그럼 붙으면서 이 학생이 어디에 붙을 가능성이 높냐면 상위대학의 모집 단위에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 트랜스퍼 구간의 이 구간은 약 30% 구간은 하위 30% 구간과 대부분 다 접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여기에 붙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은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에 원서를 썼다? 그럼 바로 나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에 원서를 쓴 학생이니까 이런 거죠. 378점, 377점, 뚝뚝뚝뚝뚝뚝 368점의 점수대가 있는 거예요. 왜?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내 성적이 372점이 모집 단위의 가장 끝인데 내가 371점을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원서를 쓰냐면 모집 단위의 하위 구조의 원서를 쓰는 방법이 하나겠죠. 그렇죠? 가장 낮은 지점에 추가 합격 가능성을 기다리는 방법. 두 번째, 내 성적이 374점 정도 맞았어. 모집 단위의 중간에 하위 구간에 있으면 이거는 인과 트랜스퍼와 아웃 구간 내에서의 모집 단위 구조를 특성을 이해해서 전략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해요. 합격 가능성이 실제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내 성적이 모집 단위를 벗어나. 자, 모집 단위의 끝점이 372점인데 내 성적이 368점을 맞았어. 그러면 368점과 372점 사이에 점수가 4점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첫 번째 선택은 학과의 마지막에 원서를 쓴다예요. 이건 못 붙어. 왜 못 붙냐면 4점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가군이면 나군과 다군에서 하위 구간과 겹치는 점수대에서 학생들이 진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못 붙어. 그럼 이런 학생들의 선택은 뭐냐면 좋은 대학 좋은 과로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웃 구간으로 원서를 쓰겠죠. 그럼 368점이 377점이나 378이나 379점도의 원서를 쓰겠죠. 충원율이 높대. 인터넷 같은 거 보고 유튜브 많이 보면 대부분의 충원율이나 추가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작년에 빵꾸 났다. 충원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꼭 알아두실 점은 이 추가 합격이라는 건 로직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보여지는 데이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건 당신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 정시 컨설팅의 정시 원서 지원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거라고 했죠. 많은 데이터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지만 그 데이터는 나만 보는 데이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보게 되고 똑같은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같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368점은 대부분 378이나 79의 윗구간의 원서를 써요. 충원율을 보고. 하지만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이 나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나보다 성적이 1점 높은 허수들이 몰리는 구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못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되냐면 바로 트랜스퍼 상위 구간이에요.
다시 말해 트랜스퍼 상위 구간 중에서 다시 말하면 380, 379, 378, 377이라고 하면 377과 378 정도의 구간이죠. 그렇죠? 전체로 봤었을 때 상위 한 70% 정도 구간이 되는 이 구간에서 하향점을 찾아야 돼. 하향점. 상향점, 낮은 성적대에서 위로 원서를 써서 합격을 기대하는 그 구간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안정 지원하는, 위에서 아래로 안정 지원하고 다른 대학의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이 지점에 원서를 쓰면 이 지점에 원서를 쓴 학생들은 점수를 낮추어 썼다는 얘기고, 점수를 낮추어 썼다는 얘기는 이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이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면 그 전년도에는 충원율이 안 돌다가도 해당 연도에 충원율이 꽤나 많이 돌고, 충원율이 돌면 점수가 아래 구간까지 하락하게 돼요. 왜? 모집단위 내에 상향이 안 되니까. 이걸 바로 이제 우리가 하향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하향점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자, 이 대학을 지금 보시면 이 대학을 지금 환산 점수 2023년도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과 순위를 쭉 나열해 봤어요. 자, 물론 이 밑에도 더 낮은 대학이 있겠죠, 학과가. 자, 지금 보면은 어디가 높은 학과냐면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한 이 정도까지가 아웃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정도 구간이 트랜스퍼 구간이고, 이 밑에 있는 구간이 인 구간이겠죠. 그렇죠. 가장 치열한 구간은 자연계열에서는 사실 인 구간이 치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계의 인 구간은 사실은 학과, 대학이 바뀌긴 하지만 학과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문계하고 다르게 자연계열은 대학만 보는 게 아니라 학과도 본다는 얘기죠. 자, 이 대학에서 학과를 바이오 시스템으로 붙으면 하위 대학에서는 전기전자나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를 붙을 수 있는 성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구간은 바로 여기죠. 가장 치열한 구간이.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성적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구간은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이 아래에 있는 구간은 사실 이 대학이 유일한 선택이지만 이 정도 지점으로 올라가면 이 학생의 선택은 이 대학을 붙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고, 2차적으로는 이 대학을 붙으면서 좌우로 이동을 해. 다시 말하면 약대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수의대로 이동을 하거나 이동 가능성이 생기는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이런 지점에 원서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성적이 이 대학의 합격 가능 점수에서 멀어져 있을 때 우리가 상향을 하려고 해.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를 치냐면 위를 치죠. 자, 컴퓨터공학과의 전년도의 충원율을 보니까 14.8%,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0.8%, 28.5%, 43%, 38%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어디로 가냐면 충원율이 높은 지점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치는 지점은 어디냐면, 첫 번째는 충원율이 낮은 지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리과학부는 충원율이 0%죠. 그리고 전년도에는 33%죠. 33%라 하더라도 10명 모집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11명이었다면 대략 3명 정도가 충원이 되는 거고, 산업공학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명, 2명 정도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낮아요. 충원율이 낮으면 허수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허수들은 어디 몰 거 가냐면 이 대학은 아랫지점에서 오히려 자연계는 아랫지점에 충원율이 높게 들죠. 아랫지점으로 몰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위 학과의 충원율이 높은 지점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수리과학부나 통계학과나 산업공학과 같은 학과는 실제로는 허수 지원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성적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면 실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될 거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경쟁률이 2.58, 3.1, 1.77이란 말이에요. 하위 구간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만큼 여기는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긴 어렵고, 그 다음에 위의 학과보다는 학과 선호도는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학과가 나쁜 학과는 아니고, 또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좌우로 이동 가능성이 발생이 되는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우리가 트랜스퍼 구간 내에서 하향점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바로 수리과학부, 통계학부, 산업공학과가 하향점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충원율이 높지 않다는 점. 충원율이 0%라고 하지만 이게 0%야. 야, 충원율이 0%니까 추가격이 안 된다는 거잖아. 추가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원서를 쓰지? 라고 생각하지만 추가격이 안 되는 거야. 충원율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냐면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쓰지 않고 위에서 아래를 쓰죠. 성적이 좀 높은 학생들이 밑으로 쓴단 말이에요. 왜? 추가격 가능성이 없으니까 원서 지면이 그만큼 부담되죠. 추가격 가능성이 없으니까 경쟁률이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은 실제 성적이 되냐 안 되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은 이 대학만 붙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으로 붙을 수 있는 점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낮고 하향점이 되고 경쟁률이 낮으면 이 학생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면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된다? 아래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하락폭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저 정도의 지점을 하향점으로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대학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인문계열로. 자, 여기는 전제 조건은 이거죠. 이 대학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394점에서 404점이다. 내 성적이 만약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성적이 396점 정도가 있으면 사실은 이 대학은 붙기 쉬워요. 왜? 내 성적이 모집단이 내에 있으면 전략을 하위 구간, 중간 구간, 상위 구간 내에서 이 대학의 특징에 맞게 원서를 쓸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 대학이 396점을 맞으면 가장 원서 쓰기 어려운 지점은 바로 이 대학은 하위 지점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하위 지점은 서강대, 성균관대에서 다 몰려드는 지점. 이건 점수 계산을 통해서 추가 합격을 기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점수가 매우 조밀하고, 또 하나는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로 치면 대부분 하위 구간에 몰리거든요. 교차로 치는 지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96점 맞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 396점을 맞으면 오히려 어디를 써야 되냐면 상위 구간을 쳐야 돼. 상위 구간을. 왜? 이 상위 구간은 경쟁률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57, 3대2, 2.86, 3.15 정도의 경쟁률을 하더라도 똑같이 3대1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3.14고 여기가 3.2라면 똑같이 3대1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허수가 더 많이 몰려 있을까? 성적이 안 되는데 상향을 치는 학생들. 여기에 몰려 있는 거죠. 여기는 점수 계산 통해서 그냥 막 치열하게 막 점수 계산해가지고 막 0.0001점까지 계산하고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병신이 아니면 여기 쓰는 사람 없어요. 성적이 안 되는데. 여긴 대부분 다 합격 예측 가능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 원서를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평균점과 최저점의 점수 간격이 매우 좁지만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하면 나는 올해 수능을 못 봤어. 나는 재수를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일단 어디 붙여? 그리고 상향을 쳐. 그러면 충원율이 높은 구간을 써야지. 충원율이 보니까 69, 46, 그 다음에 이렇게 구간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충원율이 여기에 제일 높은 구간이 이쪽으로 내보면 몰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영, 경제 뭐 이쪽 라인, 사회과학 쪽 라인으로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396점 정도 되면 상위 구간을 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하면 상위 구간의 경쟁률이 3.12면 이 중에 실제 성적되는 학생들은 2명. 1명은 허수야. 이 허수는 이 점수권을 벗어난 학생들이에요. 대부분 다 벗어난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나의 성적이 이 점수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394점이 끝점인데 내 점수가 380점이라고 가정을 하자. 자, 380점에서 어디 있으면 붙어? 여기 있으면 붙어? 못 붙죠. 390점에서 여기 있으면 붙어? 380점으로? 여기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380점에서 403점을 원서 쓰면 점수가 23점이 차이가 나니까 못 붙어가 아니라 중요한 건 모집 단위의 끝과 나의 성적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향을 치는 허수들이 몰리고 나보다 성적대가 높은 허수들이 몰리는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원서를 찾아야 된다? 하향점을 찾아야 한다. 하향점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체로 봤었을 때 대부분 70% 정도 구간을 보는 거예요. 70% 구간 내에서 충원율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70% 구간 중에서 충원율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는 지점이 딱 보니까 식품자원경제학과. 자, 식품자원경제학과는 2022학년도에 충원율이
0%. 그 다음에 2023년도에도 충원율이 10%. 충원율이 낮으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렵겠지? 원서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여기가 하향점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가 하향점이 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학과예요. 학과. 학과가 낮은 학과라는 인식을 주는 학과는 대부분 다 상향점이 돼요. 학과가. 자, 학과가 낮은 학과라는 인식을 주는 학과가 어디 있을까? 대부분 이런 어문 계열들, 이 교육, 사학, 영어 교육 이런 학과들은 대부분 다 낮은 학과라는 인식이잖아요. 문과에서. 낮은 학과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내가 성적이 요번에 보니까 역사 교육이 394점인데 내 성적이 390점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 요즘에 뭐 사범대 별로 관심 없기도 하고 사범대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뭐 역사 좋아하는 애들 없겠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지점이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쓰는 지점이 되고 아래에서 위를 쓰면 다시 말하면 394점인데 390점인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충원율이 돌아도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온 거예요. 내가 380점에서 원서를 써도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충원율도 낮아지고 점수의 하락폭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논리가. 그러니까 394점을 어디에서 원서를 쓰냐면 395점인 학과 애들이 원서를 써야 돼. 그럼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아래에 있는 점수대 애들이 원서를 못 쓰고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를 쓰지만 붙으면 다 빠져나갈 거고 그럼 중간 점수대가 없고 충원율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380점대까지 점수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0% 정도 지점으로 한다면 식품자원 경제가 되는데 식품자원 경제는 하향점이 되지 못한다. 왜? 학과 선호도가 낮은 학과야. 지금 보는 것처럼 학과가 만만하면 절대로 안 돼. 만만한 학과를 고르면 여기서 사교육학과도 만만해요. 지금 보니까 보건 만만한 학과고 그 다음에 국어교육도 만만한 학과죠. 원래 국어교육학과는 높은 학과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 사범대의 인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생각할 때 국어교육은 원래 센 과인데 올해는 낮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과 안 되고 학과 선호도가 너무 높아도 안 돼요. 학과 선호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모집 인원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충원율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잘 안 띄는 구간 이런 구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 중에서 뭐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행정학과 같은 학과를 볼 수 있어요. 행정학과는 충원율이 7.1%, 그 전도에 17.2%.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점수는 403점대이면서 경쟁률이 2.86인데 근데 모집 인원이 27명이니까 일단은 저기가 어떤 과라는 느낌을 주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허수 지원들도 대부분 경영이나 경제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행정학과는 하지만 점수가 매우 높아요. 지금 점수로 봤었을 때는. 그리고 학과로 봤었을 때 이 학과를 좋은 학과로 봐야 될지 나쁜 학과로 봐야 될지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선호도가. 저런 지점이 오히려 하향점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미디어 같은 학과는 안 돼요. 이거는 선호도가 높은 학과야. 심리학과들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선호도가 높은 지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흔히 말하면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이 상향을 많이 치는 지점. 아까 말씀드렸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상향을 치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 성적으로 인서울도 못하는 아이들이 상향을 치면 만약에 이 대학에 상향을 친다고 생각해봐. 인서울도 못하는 학생이 상향을 치면 사학과에 원서를 쓸 것 같아요? 미디어에 원서를 쓸 것 같아요? 미디어에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오히려 점수 계산을 통해서 안정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학과, 대학 안 보고 붙이는 쪽에 전략을 초점을 주지만 상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재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학,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상위 학과일수록 허수 지원이 몰린다. 그 허수가 나보다 더 낮은 허수가 아니라 나보다 바로 윗대가리에 있는 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호도가 높은 학과는 안 되죠. 그러면 대부분 저기서 볼 수 있는 게 행정학과라든가 정치 외교학과 같은 학과,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사회학과 이런 학과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지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이 대학에서 한번 봅시다. 이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는 아마 학과를 보시면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문계열에서 보면 이 학과에서 내가 상향을 치려고 해. 자, 그럼 이 대학도 지금 보니까 첫 번째는 이 학과는 수학의 반영 비율을 높게 두는 학과들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위 학과와 하위 학과를 구분지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분질 수 있겠죠. 대부분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과들이 상위 학과들이기 때문에 상위 학과의 폭이 좀 넓을 거예요. 이 정도로 보면 우리가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되냐. 그리고 이 정도인데 점수가 383점에서 390점인데 나의 성적이 370점이라고 가정을 하자. 여기서 못 붙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를 원서를 써야 되냐면 윗지점이죠. 그럼 여기서 안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는 다 안 돼요. 윗지점은. 왜냐하면 미디어, 경영, 경제, 세무, 자유전공, 빅데이터는 당연히 여기는 어떤 거냐면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이 몰리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허수 지원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이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 요 지점이 될 거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무역학과. 괜찮죠. 근데 무역학과가 괜찮은데 어려운 점은 무역학과라는 학과가 조금 낮은 학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학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무역학과하고 비슷한 게 무역, 경제, 경영 이쪽이 같은 라인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원서를 쓰면서 다른 대학에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학과를 낮추면 경영에서 경제에서 무역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이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행정학과 같은 학과는 비교적 우리가 좋은 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정치외교학과도 나쁘지 않아요. 정치외교학과가 가지고 있는 점에서의 나쁘지 않은 점은 모집 인원이 16명이니까 나쁘지 않다. 하지만 여기는 충원율이 높죠. 94%, 100%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 사회학과도 약 100%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지점은 이 지점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나 15.38%의 충원율을 보여주는 이 지점이 비교적 충원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장 이 지점에서 유리한 거는 모집 인원 12명의 지리학과. 다시 말하면 모집 인원이 12명이니까 모집 인원의 적절성, 두 번째 충원율이 2023년도, 2022년도의 충원율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충원율이 높지 않다는 점, 이런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관광 엔터테인먼트 학과는 학과의 선호도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학과의 선호도가 있고 이 학과를 좀 낮은 학과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지점이 아래에서 위로 들어오는 지점이게 되면 결국은 학생들이 또 몰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지점보다는 이 대학에서는 지리학과 정도를 그 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학에서는 그럼 어디를 쓰는 게 좋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이 대학의 모집단이 밖에 나의 성적이 있을 때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은 첫 번째는 이게 어떤 대학에 이 대학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서울대의 첫 번째는 내 성적이 이만큼에 거칠 수도 있고요. 서울대 중간 정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서울대 꼭대기에 내 성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서울대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성적이.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 내 성적이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단이 밖에 있을 때 그럴 때 과연 하향점을 어떻게 찾아서 원서를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학은 어떻게 학과가 구분이 될 것 같냐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높은 지점이 요 정도까지일 것 같아요. 여기.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지점으로 꼽으면 한 요 정도가 중간 지점일 것 같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상위 학과라고 할 수 있으면 사실은 하위 학과가 어디냐면 보시는 것처럼 국제법문, 불어불문, 중어중문, 평생교육, 국어교육, 일어일문, 정치, 외교, 사학과까지가 다 사실 여기는 하위 학과예요. 하위 학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못 붙어요. 여기 점수가 마지막 점수가 364점, 363점이면 실제 이 근접 점수가 되지 않으면 내 성적이 355점이다. 원서를 써서 붙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학과 자체가 높은 학과가 아니기도 하고 이 성적대에서는 좌우가 뚫린 구조이기 때문에 점수 진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밀폐형 구조가 아니에요.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고 그럼 이 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 사학과도 일반적으로 낮은 학과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향점이야. 하향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은 위학과. 다시 말하면 정보, 사회학과, 행정, 언론 홍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겠죠. 정보, 사회학과. 법학과도 나름대로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행정학과와 그 다음에 정보사회학과인데 행정학과는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모집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안정성을 줘요.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향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밑으로 원서를 쓸 수 있지만 추가 합격을 기대하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 인원이 많은 것은 불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사회학과는 더군다나 전년도의 경쟁률이 7.08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죠. 경쟁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높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학과를 관심 있게 찔러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 학과의 점수가 되게 높았잖아요. 경쟁률이 높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됐겠어? 경쟁률이 높으니까 점수가 매우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점수가 높아져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22년도로 갔었으면 점수가 낮은 구간에 속했을 거예요. 낮은 구간에. 다시 말하면 하향 지점은 어떤 지점이 돼야 되냐면 충원율이 높고 하향 지점은 뭐가 되냐면 원서를 꺼리는 요소들이 많아야 돼요. 원서를 쓰기가. 원서를 끓이려면 첫 번째는 경쟁률 높아야 돼. 전년도 입결 높아야 돼. 충원율은 좀 낮아야 돼. 학과에 대한 인식도 너무 낮은 학과는 아니야. 그런 지점이 되니까 지금 이 대학에서 우리가 낮은 성적대에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정보사회학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년도의 경쟁률이 매우 높았고 전년도의 환산 점수에 대한 등위가 매우 높은 등급. 세 번째 정도의 순위가 됐기 때문에 모집 인원도 13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도 비교적 많은 인원은 아니므로 적절한 지점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었던 건 상향점과 하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설명을 드린 이유는 내가 추가 합격을 기대하면서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첫 번째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모든 대학의 상위 구간이에요. 모든 대학의 상위 구간은 모집 단위 내에 내 성적이 있지 않으면 붙기가 어렵습니다. 왜? 낮은 성적대에서 원서를 쓰면 그 중간에 허수가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집 단위 밖의 성적에 있었을 때 가장 공략해 봐야 되는 지점은 모집 단위의 약 70% 정도 구간 그 구간 내에서 상향점이 아니라 하향점 지점이 되어지면 모집 단위 내에서의 상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지금 정식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예약하셔가지고 거의 마감의 상태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이제 수시 발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예약하셨다가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김정훈 컨설턴트나 권영민 컨설턴트, 그 다음에 최민우 컨설턴트,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네 분이 정식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에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